화폐 왈왈왈 오늘이 8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차잉원 대만 총통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는데요. 차잉원 총통 취임 이후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홍익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20일에 취임을 했죠.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양안 관계부터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지 전망을 해주세요. 예, 그 차잉원 총통이 그 민진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민진당 지금 현재 주석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갖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진당 출신의 총통이 나와서 예.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양안 관계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래서 제일 관심을 모았던 게 역시 취임사, 예. 취임시에서 나온 취임사가 어떠냐. 그런데 지금 중국이 차잉원 총통에 요구한 것은 이른바 구이 공식을 인정하라는 거였거든요. 구이 공식은 예전에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만 더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여기서 공식이라는 것은 이제 공통 인식의 준말이다. 예. 그러니까 공감대를 말하는 거죠. 예. 영어로는 이제 컨센서스. 예.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92 컨센서스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 이 구이 공식이라는 것은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이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를 본 게 있는데 대만 해협 양쪽에 하나의 중국이 있다. 어쨌든 하나다. 나라는 하나다. 해석은 각자 한다. 해석은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든지 대만이라고 하든지 예.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고 예.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국이다. 이걸 담은 건데 지금 차잉원 총통은 취임사에서 구이 공식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예. 그저 1992년 소통과 협상을 통해 공통 인식에 이른 것을 역사적 사실로 존중한다. 참 말 애매하네요. 이 공식 자체를 인정한다는 말을 안 하면서 어쨌건 그런 공식을 합의하에 만든 거는 인정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구이 공식을 인정하지 않은데 하나 역사적 사실을 언급했다. 하하, 이게 참 이것도 보면 신의 한 수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육책.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구이 공식을 갖다 인정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민진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만 독립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중간점을 딱 잡아가지고 구이 공식은 나 모르겠고 구이 공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하거든요.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인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중국은 당연히 반발이 심했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양안 관계는 냉평화, 영어로 말하면 콜드 피스에서 지금 냉전으로 접어들고 있다. 차가운 평화에서 차가운 전쟁 국면으로 전쟁으로 가고 지금 있다. 옮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실 중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모든 양안 교류는 중단 상태입니다. 지금 민관 교류가 전부 다 중단된 상태인가요?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안 관계를 크게 보면은 민간 두 갈래 창구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정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 국무원의 대만 판공실이라는 예. 그러니까 장관급 기구하고 그리고 대만의 대륙위원회가 있고요. 민간 단체로는 중국의 해협회, 대만은 해기회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카운터파트가 돼 있는데 이 민간 창구는 모두 문이 닫혔고요. 그리고 지자체 간 교류 이것도 다 사실상 끝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태가 심각하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만을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 작년에 단체 관광객 다 합쳐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와. 이걸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숫자를 지금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별 관광객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일단 단체 관광객 숫자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30%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거다. 이런 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대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대륙에서 오는 요커가 절반 줄었다 하면은 대만 경제 치명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수출하는 대만산 감귤류가 많은데 여기도 검역 절차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국이 보이지 않는 손을 쓰려면 참 쓸 수 있는 게 많겠네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예. 중국은 뭐냐면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필요 없이 구이 공식을 인정해라. 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인정하느냐 마느냐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역사적 사실 이런 거 다 필요 하는 건안 없고 되고. 애매모호한 표현 필요 없고 구이 공식을 인정하느냐 인정하면 우리가 다시 재결하고 인정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인정 안 하면 그러니까 모든 교류를 갖다 중단하고 또 심하게 되면
군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종의 경고 메시지이긴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 취임에 앞서서 중국이 또 군사 훈련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대만하고 마주보는 푸젠성 샤먼에서요. 공격용 헬기하고 탱크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벌였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구의 공식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바로 대만 독립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무력 동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으스스한데요. 근데 차이잉원 총통 그러면은 앞으로 임기가 4년이죠. 4년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이 4년 동안에 참 양안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려는 심산인 건가요? 취임 사람만 봐서는 굉장히 모호한데. 모호하죠. 예. 그러니까 차이잉원 총통은 4년 동안 이 전략적 모호로 이제 계속 끌고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차이잉원 총통 입장에서는 천수이벤 민진당 출신의 전 총통을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 2000년대 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예. 8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천수이벤 총통이 너무 대만 독립에 예, 노골적으로 했다가 굉장히 마찰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양안 관계는 최악이고 또 경제는 사실 파탄 지경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이잉원 주스 그러니까 총통이 꺼낸 카드는 뭐냐면 중국과 지나친 마찰은 피하겠다. 현상 유지를 하겠다. 가능한 로키로 이 사안을 접근하겠다. 공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독립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안 한단 말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저기 그러니까 대만 독립한다는 말도 안 하고 예. 그죠. 구의 공식 받아들이겠다 그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온건하게 접근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차이잉원 총통이 구의 공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도 당분간은 안 받아줄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민진당 내 역학구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차이잉원 총통의 평소 소신인가요? 차이잉원 평소의 소신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독립 쪽인데 이제 중국의 입장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일단 취임한 기간 동안에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총통 같은 경우는 2000년대 그때 천수이벤 총통 당시에 대륙위원회 주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때 양국론 이론적 근거를 갖다가 예. 차이잉원 총통이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속내는 대만 독립인데 지금 형편이 대만 독립을 갖다 노골적으로 내세울 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이걸 갖다 내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런 차이잉원 총통의 성향과 생각을 중국이 모를 리가 없고 정말 속속들이 잘 알 텐데 근데 차이잉원 총통 생각에서는 뭐 독립 얘기만 안 꺼내고 일단 거센 반발은 막자라는 건데 이걸 중국이 인정을 해줄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차이잉원 총통이 지금 정세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그냥 현상 유지가 될 거라고 현상 보는데 유지가 되고 그 정도면 중국에서 그걸 받아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에 지금 나오는 첫 반응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길들이기 이런 방법일 수도 있지만 지금 국제 역학 구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이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일본 이런 역학 구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 전반의 정세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차이잉원 총통의 대만은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하고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나 일본하고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과 현안이 하나가 있는데 돼지고기 수입인데 이 돼지고기가 락토파민이라는 걸 먹인 돼지고기를 수입하느냐 마느냐 이거로 그건 또 조금씩. 무슨 문제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야당인 국민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락토파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돼지 사료에 첨가하는 성장 촉진제인데 아하, 예. 이게 돼지를 키울 때 지방은 적고 근육은 빨리 생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몸에는 미국은 안 좋은 거네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이걸 갖다 락토파민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중국이라든가 EU 같은 데서는 이걸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만도 사실은 원래는 수입을 안 했다가 이번에 차이잉원 총통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수입을 검토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번에 그 입법원에서 그 국민당 의원들이 다 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우리 국제면 신문에도 예. 그 사진을 예. 실었던데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저간의 사정이 그런 거고요. 대만 그동안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있었고 광우병 문제도 있었고 대만도 그 민감한 사안일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하는 게 생각처럼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국민들 반발을 그러니까 클것 이게 같은데. 이제 예. 국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아무튼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게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입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일본 쪽하고는 어떤가요? 일본하고는 뭐 아주 화해 무드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문화교류 활발하고 6월 초에 그 대만에서 일본 NHK 교향악단이 45년 만에 처음 왔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현장에 예. 현재 차이잉원 총통이 현장에 관람을 하고 아베 일본 총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그걸 관람을 했다. 이거 상징적인 그렇네요. 양국 예. 관계의 그 일이고요. 또 그리고 일본 대사 정식 명칭은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 대표인데 여기에 누구를 보냈냐 하면 시에창팅이라고 우리로 치면 총리를 지낸 민진당 거물 정치인을 보냈습니다. 아하. 보내면서 대표라는 이름을 안 쓰고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 했고요. 대사라는 이름을 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급에서 갔었나요? 예전에는 외교관 출신들 마잉주 총통 때만 하더라도 외교관 출신을 갖다 전문 외교관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총리를 지낸 그리고 이야. 이번에 이제 시에창팅은 그 민진당에서 굉장히 거물 정치인입니다. 그만큼 일본을 중시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키노토리라는 암초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만하고 괌 중간에 있는 암초인데 이게 물 밖에 나온 면적이 뭐 킹 사이즈 침대 2개 정도라는데 예. 일본이 이게 섬이다 해가지고 1931년에 이제 일본 영토에 편입을 했는데 대만하고 중국은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섬이냐 해가지고 이제 암초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 그리고 마잉주 정부 때만 하더라도 오키노토리에다 순시선을 갖다가 늘 보냈는데 차이잉원 총통은 총통 취임 사흘 만에 그 순시선을 철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섬인지 암초인지는 나는 안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이잉원 총통이 아베 총리는 당연히 쌍수를 들고 아베 좋으신- 입장에서야 좋아했겠지만 이거 대만 내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가능할까요? 그 일단 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서 이렇게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여론이 흘러갈지 예. 그거는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입장은 쭉 지켜보면은 참 이중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미국은 차이잉원 총통 체제 출범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대만에 대한 이중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만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예.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전략적 요충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이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또 1979년에 미국이 중국하고 수교하면서 하나의 예. 중국 원칙 때문에 할 수 예. 있어도 외교 관계를 또 끊어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외교 관계를 끊으면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 줘 가지고 대만이 유사시에 미국이 군사 개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무기 수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교류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갖다 해놓은 대만 관계법을 갖다 통과를 시켰는데 1979년에 예. 이번에 그 5월 16일 그러니까 5월 19일에 미 하원에서 그러니까 대만 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일종 결의안을 갖다 통과시켰고 총통 취임 전날이네요. 총통 취임 그렇죠. 예. 사흘 전에 그러니까 5월 16일에는 하원이고 5월 예. 19일은 상원에서 예. 이제 그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뭐 이제 볼수 상징적인 제스처네요. 계속 그런 후원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천수이벤 전 총통이 그 재임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주 그랬죠. 트러블 메이커다 예. 해가지고 왜냐하면 대만 독립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고 그게 중국이 반발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 끼어서 아주 죽을 맛이었는데 그래도 차이잉원 총통을 하는 걸 보면 천수이벤 총통같이 그렇게 대만 독립을 노골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이른바 중국 봉쇄 정책을 하는데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전략적인 위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런 선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현상 유지. 예. 그러니까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또 차이잉원 총통이 동남아는 물론이고 또 인도와의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취임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신남향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걸 했는데 신남향 정책.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하고 인도 아세안 플러스 인도를 갖다가 열심히 찾아보겠다. 열심히 찾겠다. 북쪽에 있는 중국에만 의존하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대만의 대표적인 대정책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예. 그 대신에 주변국들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갖다 강화해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대만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15년 지난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712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면 한 대만 전체 수출에서 몇 퍼센트 정도 한 되는 거예요? 40% 가까이, 39% 많기는 많네요. 많죠. 그런데 아세안 6개국, 아세안도 이제 원래는 11개 나라지만 그중에서 예. 이제 대만하고 관계 가까운 6개 나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요걸 합쳐 보면 수출이 500억 달러였거든요, 대만이. 이거는 전체 한 18%. 그죠? 그러니까 아세안을 합치는 거하고 중국의 한 절반 정도를 수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어쨌건 지금 그러면은 대만 입장에서는 아세안이 중국 다음 가는 수출 시장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잉원 총통은 신남향 정책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총통부에다가 신남향 정책 판공실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판공실의 책임자 주임에는 선수이벤 총통 당시 외교부장을 지낸 황저팡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국가급 싱크탱크로 아시안 남아시아 연구원을 갖다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신남향 정책이에요? 뭐 예전에도 그러면 남향 정책이 또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2번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2번 있으니까 지금이 3차 남향 정책이죠. 아하. 그래서 1993년에 리덩후이 총통 당시에 첫 번째 1차 남향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그때 동남아 국가하고 협력을 강화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대만 기업들로 하여금 동남아에 진출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화교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 버렸고 그랬었죠. 또 예. 캄보디아하고 또 대만하고 단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변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예. 그러다가 1997년에 우리가 말하는 IMF 위기 예. 그게 동남아 금융위기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동남아에 진출했던 많은 대만 기업들이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2차 남향 정책은 예, 언제였나요? 2차 남향 정책은 뭐냐면 2000년에 집권한 이제 천수이벤 총통이 추진을 한 건데요. 예. 이것도 실패로 끝났는데 이게 왜냐하면 그때 또 공교롭게 중국 경제가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대만 기업들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철수한 대만 기업들이 다시 예. 동남아로 나가야 되는데 다 대륙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동남아 경제도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우리도 대만하고는 뭐 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1차 남향 정책은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2차 남향 정책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 실패로 끝났고요. 그래서 이 보면은 2012년에 차잉원 총통이 그때도 총통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마잉주 총통한테 그때 일단 예. 졌지만 그때 총통 후보로 나왔을 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그때 둘러봤습니다. 4년 전에. 그러면은 이 차잉원 총통의 신남향 정책이라는 거는 지금 갑자기 나온 건 아니네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4년 동안 숙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남향 정책이 있었을 때 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상 실패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좀 상황이 다른가요? 지금 차잉원 총통 측근들은 상당히 예.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남아가 중국 경제하고 예전에는 굉장히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 동남아 시장 자체가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그 자체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동남아 인구만 하더라도 지금 6억 명이고요. 뭐 인구로는 굉장히 많죠. 또 중산층도 또 새로 예.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고 또 이제 그동안에 대만 기업들이 걱정했던 게 외국 자본을 갖다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도 많이 지금 누그러졌다. 이런 그런 건데. 면에서는 뭐 요즘 그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정권이라든가 다들 외자 유치 또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대만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대만 기업들의 진출에는 상당히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 시장을 지금 떠올랐지 않습니까? 세계가 늘 주목하지만 참 늘 성과는 미지수인 시장들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대만에서 보기에는 자기의 그 젊은이들이 그런 새로운 시장에 가서 한번 창업해 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번에 차잉원 총통이 마련한 신남향 정책은 기존의 남향 정책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목표 수치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5년 동안에 그 대만은 아세안 그러니까 동아시아 동남아 국가하고 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예. 그러니까 인력, 산업, 교육 투자, 문화, 관광, 농업 이런 여러 가지 방면의 분야에서 쌍방향으로 교류 협력 관계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인력을 얼마를 하겠다. 우리가 수출을 얼마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다 다 빼버리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류라든가 이런 쌍방향 교류를 갖다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만 일단 내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대만은 지금 아세안 회원국들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지금 사실은 한중일 같은 경우는 아세안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태인데 예. 지금 대만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남양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빨리 아세안 시장에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관세를 안 내도 되는데 예. 대만 같은 경우는 관세를 12%, 21% 내야 되면 가격 경쟁이 워낙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둘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대만에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예. 중국 시장이 예전만 못하죠. 아하. 임금이 예.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원가가 올라가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사실은 오염을 많이 뭐 발생하다 이러면은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섬유, 의류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경쟁력이 중국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못 감당하니까 처음에는 원래 대만에서 갔다가 예. 그 사람들 다 본사로 귀환시키고 현지 중국인 출신들을 갖다가 간부로 쓰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도저히 못 견딜 경우에는 임금이 싼 동남아로 지금 다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동남아 국가들도 여럿이고 각자 다 또 아세안이라고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다를 텐데요.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는 그러면 대만하고 좀 가깝달까? 대만에 관심을 갖는 나라는 그럼 어디예요? 예, 지금 대만 기업들이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역시 베트남은 결국 베트남이로군요. 예, 베트남은 예. 이제 중국하고 그 애정 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이런 건데요. 예. 지금 실제로 수치로 보니까 대만의 그 동남아 직접 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3분의 1은 베트남으로 가는 3분의 1은 거군요. 이제 일단 베트남으로 간다고 보고요. 지금 대만의 대표적인 기업이 그러니까 타이완 그리고 포모사 그룹 있지 않습니까? 예. 포모사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에 상당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남아에서 가장 큰 제철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그래서 다 지었습니다. 예. 그래 베트남의 중부의 해안 도시가 하틴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철강 공장 면적이 3,000헥타르인데 이건 여의도 10배 규모거든요. 제철 이 철강 공장 하나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6기의 고로를 세우고 고로마다 350만 톤, 총량 2,2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포스코가 작년에 세계 4위였는데 4,2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포스코 절반 규모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가 베트남에다가. 여기가 예. 사실은 그래서 6월 25일 날 1기 고로 점화식을 하려고 했는데 예. 조금 기술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이 다음 달로 그러니까 7월 달은 지금 연기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제일 가시화됐는데 이 제철소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1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포모사 그룹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제 제일 이제 관심이 많고 그다음 많은 게 인도네시아 여기도 한 170억 달러, 예. 태국은 135억 달러, 말레이시아 121억 달러, 싱가포르 110억 달러, 10억 달러 요 정도 이런 순위 있고요. 나머지 5개 나라 투자는 그다지 많지가 않고 또 지금 대만에서 관심이 있는 게 이제 미얀마가 새로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여기는 뭐 일종의 말하자면 좀 무주공산처럼 누구든 그렇습니다.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미래 투자의 새로운 거점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대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 창원 총통의 고민 정책을 포함하여 이 경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고민인데 민진당이 이번에 8년 만에 정권 교체 이런 것도 무엇보다 대만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이제 이 사실 경제가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대만 국민들은 차잉원 총통이 사실 양안 관계도 중요하지만 예.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2015년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 0.75%. 1%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정체네요. 정체죠. 예.
이게 이제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올 1분기 성장률 이거는 마이너스 0.8%로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신임 행정원장 같은 경우는 예. 미리 한 자락을 깐다고 지금 올 대만 경제 성장률 1%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겨우 1% 그렇게 이제 2분기부터 해서 예. 열심히 해도 어렵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2015년 지난해 기준 보면은 대만 근로자 평균 임금이 2001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14년 동안에 겨우 10% 늘어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반 예.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영 엉망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런 것이 국민당한테 이제 폭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국민당은 사실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참 와서 보니까 그게 마치 신기루를 쫓았다. 그래서 이제 막상 그 대선에서 차잉원 후보가 그 25%포인트 차이로 압승을 해버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동안에 중국 의존도가 높았고 국민당 정권 동안에 중국하고 사이도 괜찮았고 중국인들도 많이 갔고 중국 경제도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대만 경제는 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대만의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많이 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산업 자체가 공동화됐다. 제조업이 일자리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고 그리고 또 중국이 또 자국 부품 업체들을 갖다 육성하면서 중국 수출에 의존하던 전자 부품 업체들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만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무슨 재벌들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예. 대만의 고민은 뭐냐면 중소 유망 탄탄한 기업들은 많지만 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브랜드 파워에서 밀려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이게 한국의 재벌 문제들 얘기하면서 대만을 봐라. 저렇게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고 다 같이 공생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또 나름의 취약점들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뭐가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탄탄해야 되고 또 브랜드 파워 있는 대기업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만 계속해서 뭐 청년들 시위도 참 많았잖아요. 이번 총선에서도 그게 여지없이 대선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지만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88만 원 세대 그러지 않습니까? 88만 세대라 그러네. 예, 88만 원 세대. 예, 88만 원 세대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22K 세대. 22K라는 것이 대만 달러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표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8만 원입니다. 아, 비슷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보다 이제 한 10만 원 정도 예. 준 거 있는데 그래서 대만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2015년 말 현재 12%가 지금 치솟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은 1%도 미치지 못하고 기업들은 또 다 대만을 또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실업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청년들의 불만이 예. 청년들의 분노가 이번 표심으로 반영했다 이런. 근데 사실 88만 원 세대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78만 원 세대인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 세계가 다 저성장되면서 어느 나라나 진짜 이 청년 실업 문제, 그다음에 저임금 문제 이건 참 풀 수 없는 요인들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모두의 그래서 고민인 이제 것 같아요. 과연 차잉원 예. 총통이 얼마나 이 정치력을 갖다 발휘해서 예. 아니면 또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난관을 갖다가 이 어떻게 보면 첩첩삼중이지 않습니까? 예. 중국과의 양안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저기 그러니까 이런 무슨 경제난, 예.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 이런 그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차잉원 총통이 그 대만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이다. 그래서 참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모았는데 어떻게 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력과 외교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팟캐스트가 지금 80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길다면 길었고 사실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 저희가 진짜 아쉽지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한데 제가 그동안에 이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동안 어떤 주제들을 다뤄봤나를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80회라는 게 사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가지고 하나하나 잡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800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80까지로도 여러 가지를 들여다봤더라고요. 뭐 중국 요리 얘기도 했었고 뭐 중국 첫 그 노벨의학상 수상자 얘기도 했고 뭐 중국의 우주 개발 얘기, 스모그 얘기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또 그다음에 뭐 무측천 얘기라든가 이런 또 역사 얘기도 저는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옹정 황제 이야기라든가 얼마 전에 그 랑야방 같은 중국 드라마 얘기 또 중국의 한류 얘기 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론하고 참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홍 선배 어떤 것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하셨던 것 중에서. 저는 뭐 여러 방면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딱히 기억에 남는 건 없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예. 왈왈왈 많이 재미있게 들었다. 그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예.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의 취업난, 예. 청년 취업난 얘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유심히 봤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 중국은 지금 제 물론 뭐 블로그 제목도 역시 차이나 투데이지만 중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갖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우리는 결국 미우나 고우나 옆에 있는 슈퍼파워인 중국과 한 배를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그 사회가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경제는 어떤 몸살을 앓고 있는지 그 정치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식대로 간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가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보면은 정조라는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조라는 임금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중국어 통역 실력이 역관들의 통역 실력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걸 갖다 그렇게 질책을 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연안 박지원 선생이 그때 청나라에 그때 사신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서장관으로. 예. 서장관은 아니지만 그 하여튼간 따라갔는데 그때 따라갔던 넘버 투맨이 그 당시 동부성지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였어요. 예. 그래서 정조 임금이 그 사람이 야근할 때 불러가지고 너 저번에 북경 갔는데 어떻더냐? 이번에도 중국 통역 이번 여관 실력이 형편없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동부성지도 맞습니다 하면서 서로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본 적이 있는 동구절이 있는데 예. 우리는 그 예로부터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구부장이 또 진행을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두루두루 저 스스로도 얘기를 하면서도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또 자료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예,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중국 굉장히 크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이 중국이란 말조차 쓰지 못하는 중공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저는 이제 자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일종의 중국 대박론처럼 뭐 중국만 알면 된다라고 붐이 일었다가 그런데 또 과연 우리는 또 중국을 얼마나 알고 있나? 저 스스로도 중국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는 뭐 드라마만 봤지 아는 게 참 없었는데 참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홍 선배 덕에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사라든가 저희 그 경향신문 지면에 기사를 쓸 때도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꼭 시즌2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도 보면은 제가 그 현장에서 중국에서 한 8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예. 8년 살면서 제가 만났던 수많은 중국 사람들, 예. 제가 직접 가본 그 100여 개의 수많은 도시들, 예. 이걸 보면서 중국은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아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그걸 갖다가 구부장이나 아니면 지금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 중국하고 친하라 이런 게 아니고 예. 중국을 갖다 알자 이걸 갖다 예.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즌2를 기약하며 아쉽지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홍 선배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 수고 많았습니다.